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7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위메이드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블록체인 투자로 제약인된 위메이드의 투자 항목.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도 이렇게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자화자찬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뭐 투자를 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있는 그런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적중했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르엠 스팀 인기 게임 자리 잡은 전작 뛰어넘을까? 네, 블록체인 기능 탑재한 글로벌 버전 하반기 출시 예정 해가지고 어쨌든 뭐 미르포 글로벌이 나와서 일단은 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유저들이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스팀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올라간 거는 이제 9만 얼마까지 올라가고 10만 명은 못 찍고,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뭐 5만 명대 하다가 요즘에는 다시 4만 명대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르엠이 출시하고 하면은 미르포와 마찬가지로 여기 스팀에도 출시할 것 같은데, 미르엠이 이 미르포의 그런 실적 동접자죠. 동접자 기준. 그래서 10만 명을 넘어설까 뭐 그런 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네, 20일 기준 미르포의 동시 최고 접속자는 4만 3천 명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1년 가까이 서비스하면서 긴 시간 동안 접속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성과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4만 1,215명, 4만 3,020명 최고 기록. 그냥 한번 가보죠, 그냥 스팀에. 네, 스팀에 가보면은 네, 가장 많이 하는 게임 해가지고 지금 21이네요. 미르포가 42,500명. 그때 5만 명 막 이럴 때는 뭐 10위 안에 12, 12, 11위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9위, 9위나 한참 올라갔을 때는 순위도 꽤 높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미르엠이 출시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네, 미르포의 스팀 기준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97,173명이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유튜브에 막 이제 스팀 동접자 수 뭐 9만 명 뚫었다, 8만 명 뚫었다, 뭐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미르엠이 출시하면 요 기록도 한번 깨졌으면 좋겠어요. 10만 명도 한번 뚫어보는. 네. 미르엠이 국내에서 전작의 기록을 뛰어넘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서버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 성공적인 흥행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는 이 스팀 동접자 수가 되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유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팀의 미르포 글로벌이었기 때문에 이 스팀 동접자가 늘어날수록 이 전체 유저도 늘어난다. 그런 바로미터로 해석돼 가지고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초기 위메이드가 상승할 때, 위메이드가 막 이제 저가권에서 튀어 오를 때 거기에서 한 100%에서 200% 거기 지점까지 오를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미르포 글로벌의 스팀 동접자 수가 상당히 중요했다. 근데 이제는 위믹스 플레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미르엠 글로벌이 오픈을 하면은 스팀 유저는 따르고, 실제로 미르엠 글로벌 유저 숫자가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요걸 보면 된다. 예. 그 사이에 또 막 이런 발전이 있었어요. 다음. 네, 버틸 수 있으려냐? 가상자산 명을 가는 법제화 수위. 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협의체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업계는 기대보다는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에 따라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정부나 뭐 이런 부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뭐 장려해 달라 뭐 이런 거보다는 발목을 잡지 않아 주는 거를 원하죠. 근데 이제 뭐 위믹스도 뭐 증권형 토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증권형 토큰에 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버리면 그 수준 혹은 그 이하에 있는 코인들은 다 이런 규제에 묶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크립토에서 엄정하게 뭐 이런 거를 적용하면은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코인들이 거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가면 비트코인 하나만 살아남을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믹스도 뭐 증권형 토큰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뭐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이런 비슷한 코인들이 다 이런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은 가만 놔둬도 어려운 크립토 시장인데 이 크립토가 완전히 국내에서는 박살이 난다. 이런 거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문제를 여기 국회의원님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윤창현 의원하고 그 누구죠? 저기 민주당의 김 무슨 국회의원님, 그 두 분이 항상 나오세요. 그 특위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지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자본시장 규율을 그냥 집어넣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규율 체제가 너무 세서 견디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법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전담 조직이 뭘 해야 되느냐, 감독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를 모달하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크립토는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런 코인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뭐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그런 수준을 이제 그 세계화에 맞춰야겠죠. 국제화에 맞춰야 되는데 미국도 뭐 그런 것이 하는 게 뭐 쉽지가 않다. 시간이 뭐 재판하고 있는 것도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뭘 하면은 분명히 뭐가 안 좋아질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네,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 근데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최대한 시간을 끌지 않을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지금. 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위메이드 유튜브에 올라온 거, 그 연설한 겁니다. 코리아 인베스트 페스티벌 2022에서 장영국 대표가 연설한 부분 동영상을 위메이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총 길이는 41분짜리 그 꽤 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은 이제 장영국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뭐냐, NFT, 그 디파이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넘어가서 뭐 인터게임 이코노미 그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41분 동안 하고 계신데, 요거를 하나로 정리하면 제목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예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메이드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말 이용해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또 들으면은 위메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네, 다음. 그리고 네, 이거 이데일리에서 열었던 한중 우호 포럼, 여기에 장영국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일부 그 발표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 중국하고 한국의 게임 그리고 그런 협력이 잘 해왔다, 그동안 우호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 게임이 먼저 가서 이제 PC 게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어떤 시장을 열었고,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되면서 중국 게임이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서비스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게임 산업에서도 이런 서로 영향을 주면서 협력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이제 위믹스 그 플랫폼에 중국 게임이 한 20개 정도 온보딩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위믹스에 100개 게임을 온보딩 하겠다 했을 때는 뭐 중국 게임 10개, 웨스턴 게임 10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게임 그런 게 80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틀 전에 2, 3일 이틀 전에 나왔던 한중 우호 포럼에서는 중국 게임이 한 20개 정도 위믹스에 온보딩 될 거다. 그러니까 중국 게임사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친하다. 네. 그러니까 파노 해달라. 네, 그런 거죠. 다음, 네, 대형 개발사 주도 차이나 파워, 한 게임 산업 허리가 없다. 근데 이거는 뭐 게임 산업의 문제만 아니고 어떤 시장이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승자가 대형 게임 대형사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고, 중간 있으면 좋은데 그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그 하청하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네. 대형 게임사 연봉 인상에 중견 중소 개발사 인력 충원 난항, 수출은 막히고, 네, 중국산 게임 침투 여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요거는 뭐 이 지적은 맞죠. 중국 게임은 맘대로 우리 게임에 들어오는데 우리 게임은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중국산 게임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문제도 제기. 구글 플레이에서 높은 매출 순위를 기록 중인 해외 게임은 원신, 히어로드 테일즈, 라이즈 오브 킹덤즈 모두 중국산 게임이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당수가 중국산이다. 하지만 그리고 텐센트가 그 한국게임 산업협회 가입도 했다. 244로. 그 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게임은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불공정한 거죠. 그런 뉴스를 다룬 겁니다. 다음은, 네, 그 미르포 글로벌 정책 변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했던 게 그 흑철 캐는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어렵게 하겠다. 그거 함께 이제 서버도 통합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 서버 통합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지, NFT 서버 오픈 및 특정 서버 통합 공지. 그러니까 NFT 서버,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 NFT화 한 거, 캐릭터를 NFT화 한 거, 그 NFT 한 캐릭터만 들어갈 수 있는 서버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NFT 서버가 오픈되면 그 안에 이제 봇들은 거의 없겠죠. 그 거의 다 유저들만 있겠죠. 뭐 봇들이 있다면은 그 캐릭터 NFT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네. 어쨌든 NFT 캐릭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서버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서버가 통합되는 게 아니고 특정 서버는 통합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도미네이션 서버는 생겨서 각 지역당 최대 16개 서버가 공유하는 공유 서버도 생기고, 그리고 업데이트로 통합될 서버는 정밀 검사를 위해 선정됐다. 그래서 참여율, 다양한 콘텐츠 등 해가지고 299개 서버 중 총 80개 서버가 통합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서버를 하나로 묶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요 서버에 이제 저조한 서버 2배를 묶어서 3개를 하나로 만드는, 네, 이런 통합 과정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8월 23일 정비를 통해서 미르포 글로벌 서비스는 서버 통합을 통해서 189개 일반 서버와 6개의 NFT 서버로 구성된 총 195개의 서버의 대규모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서버를 많이 줄이진 않았네요. 어쨌든 서버를 좀 통합을 해서 약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NFT 서버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차후에 지금 미르포 글로벌에서 이런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르포 글로벌에서 먼저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잘된 것들을 미르 M 글로벌에다가 적용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미르 M 글로벌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NFT 서버도 열고 서버 통합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버 통합은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NFT 서버, 그러니까 NFT 캐릭터만 들어갈 수 있는 서버가 새로 생긴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었겠죠. P2E 게임 자체가 뭐 된 게 없으니까. 어쨌든 미르프 글로벌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 그리고 네, 문체부 업무 보고서 게임 패싱 논란, 게임업계 지난 아쉬움 해가지고 이분이 박보연 장관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게임업계와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하는 데서 자료를 냈는데 그 안에 게임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한류의 주요 성과 컨텐츠 사업의 선장. 그래서 컨텐츠 산업 수출하면은 보통 이제 70%에서 75%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영화,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건데 가장 큰 게임 이야기는 싹 빠져 있고 그냥 여기는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이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있는 게임 이야기는 전혀 안 꺼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다. 네. 그래서 이 장관 여기서 만나서는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제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게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싶어서 제가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이렇게 나와요. 쭉 메타버스 뭐 한 줄 나오는데 그거는 게임하고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네,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부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정말로 게임의 깨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용 자체가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이거 얘기를 하면은 결국 그 얘기할 거는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중국과의 상호주의. 중국 게임 우리나라에서 막 서비스 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못 하고 있다. 이거를 해결해 달라. 중국 판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는 외교 문제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빼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P2E 허용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P2E 게임을 뭐 허용을 했을 때 뭐 장단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단점이 부각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2E 게임 모 게임 하나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누가 뭐 돈을 많이 써서 탕진을 했다느니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오면은 왜 허용해줬냐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그 정부의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는지 어쨌든 게임의 깨짜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게임 얘기를 하면은 국내 P2E 허용하고 중국 판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다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 그런 게임 이야기를 뺐다. 그래서 진짜로 게임 언급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뭐 정부나 어떤 부처에 뭘 기대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회방만 안 했으면 좋겠다. 회방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 보도자료는 제가 이렇게 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 네.